정씨의 사주명리 220강은 2021년 내년도 신축년에 소띠의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띠별로 간단한 운세를 알아보는 것은 팔자 중에서도 두 글자만으로 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중이 없는 것으로 다만 참고용으로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19강 첫 번째 쥐띠에 이어서 220강은 두 번째 소띠입니다. 소띠는 1997년 24세 정축생, 그리고 1985년 36세 을축생, 1973년 48세 개축생 소띠와 그리고 1961년 60세 되는 신축생 소띠들이 있습니다. 2021년 내년도 즉 신축년이 됩니다. 내년도 신축년에 즉 소띠들의 소띠해에 난 사람들의 신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24살 되는 24세 되는 1997년도생은 즉 정축년에 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식록을 갖추어 있고 또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직업이 총, 칼, 포에 해당하는 아주 강성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형충운이 와도 조심은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발복하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정축은 비인살입니다. 이 비인살은 하는 말이 마치 나르는 칼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즉 비인살입니다. 그리고 36세 되는 사람, 1985년생으로 36세 되는 사람은 을축년에 난 사람입니다. 을축년에 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성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일에 사주의 배합이 좋다면 금옥이 만당하다. 집에 금과 옥, 즉 보석이 만당한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그래도 복록을 고루 갖추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8세 1973년생 48세로서 개축년에 난 사람은 압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록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고, 압록은 숨겨진 녹입니다. 숨겨진 녹이 있어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음덕이 있는 사람이다. 숨어져 있는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재물에 대한 궁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개축일주는 특히 개가 수기를 나타내서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고, 역시 또 개축은 백호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직업 대체가 잘 되면은 그 직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되는 사람, 1961년도에 60세 되는 사람은 신축년에 난 사람으로서 소띠입니다. 이 사람은 금의 고, 즉 보석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신축이기 때문에 현침살입니다. 현침살은 특히 의료 분야에 그리고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2021년 소띠에게 과연 이 신축년인데 이 신축의 글자들은 소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 신금의 자와 그리고 축토자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금입니다. 신금은 보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서쪽 방향이고 색깔로서는 흰색, 백색입니다. 그리고 의리를 나타내고 또 외유, 내강의 성질이 있고 또 드러난 칼입니다. 이때 드러난 칼이라는 의미는 천간과 지지 중에서 신금은 천간에 있고 축은 지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간에 있기 때문에 드러난 칼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드러난 칼이라는 의미는 드러난 칼은 천간에 있기 때문에 즉시 필요할 때 즉시에 쓸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종은 또 절에 매달려 있는 종으로서 그 소리가 은은하고 고전역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금을 가진 사람, 가진 해나 또 사람이나 또 고전역함, 정막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금은 각종 도구입니다. 칼이나 도끼나 가위나 칼 등을 나타내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바뀔 수 있고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신금은 서리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서리발은 아주 차가운 기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차갑다든지, 그리고 신금의 내년과 같이 신축년이 오면 신금은 아무래도 서리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온적으로도 조금 차가운 기운이 강할 것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신금이 사주에 있으면서 신금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주로 또 종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신금은 가로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즉 헌신의 의미와 공익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금은 현침입니다. 현침은 주사나 바늘로서 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는 의료 분야에 가까운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또 의료 분야 또 봉제나 봉침을 하기 때문에 의료의 쪽에도 가깝고, 그래서 아마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기운을 맞이했다고 보기 때문에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로서는 또 까칠함이나 예민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보면은 예민해질 수 있고 까칠함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축의 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축은 말할 것 없이 소의 우직함을 나타냅니다. 소입니다. 소축자죠. 소띠입니다. 그래서 소띠입니다. 그리고 이 축의 글자가 다른 글자를 인묘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인묘라는 것은 창고 속에 가두거나, 이 묘라는 뜻은 창고 속에 가두거나 안 그러면 묘 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경금이나 기토나 정화가 있는 글자는 이 축의 글자라고 보면은 묘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글자가 있지만은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다고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축이 있고 정화, 기토, 정화, 그리고 경금인 사람 항상 이 글자를 기력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다시 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술토나 미토가 오는 운에서 충형이 발생돼서 이런 글자를 온전하게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의 글자는 아시다시피 액성입니다. 액성은 맵고 고달픈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띠는 신고성의 사람이다. 맵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또 축을 가진 사람 소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은 계절로서는 겨울이면서 토이기 때문에 겨울토, 동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땅이기 때문에 만물이 자라지 못하는 불생지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또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밤 2시이기 때문에 적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의 글자가 오는 내년도를 보면 아주 적막함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잠재되어 있으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의 글자는 손으로 움켜잡았던 손가락을 나타내고요. 움켜잡다는 손가락을 나타냈는데 움켜잡다는 이런 뜻은 즉 욕망이 덜 끓고 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축은 이 여과지의 뜻을 가지고 여과 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터링, 필터레이션 여과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채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고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것은 즉 분석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확실히 골라내겠다는 뜻으로서 호불호가 축을 가지는 경우에는 강하다는 뜻으로 또 이 축이 오는 해에는 호불호가 분명히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너무 강하다가 보면은 친구가 거의 옆에 없다. 그래서 친구가 더 멀리 할 수 있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해가 또 이 축토의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토는 무토나 간목이나 경금 즉 근금에서 급제가 천을 넣어서 있기 때문에 무각경 충미는 무토 간목 경금은 급제가 천을 넣어서 있기 때문에 형제보다도 기함이 감소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축토는 또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모든 축토뿐만 아니라 진, 술, 충미는 토는 전부 운명의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 운이 온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바뀌는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축토는 곡각살입니다. 이 곡각살은 수족이 부실해서 쉽게 다칠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때 노후에는 골절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축토는 부지런함, 또 소니까 우직함이니까 변함없는 마음, 또 축토는 땅에서 꽁꽁 얼어있는 땅으로서 지하실 그리고 냉장고 겨울이니까 그리고 축은 끊임없이 일하는 성실성, 끈기와 그리고 건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축은 또 풍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여명이라면 또 요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요염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축은 소는 뿔입니다. 소의 대표적인 것은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은 투로서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싸움에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축은 우직한 고집과 타인과 충돌하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는 효성의 지극함을 나타내고 또 고독함을 나타냅니다. 또 기대와 희망 그리고 흑백 논리가 분명한 사람 그래서 흑백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은둔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 다른 해보다는 많다는 것이고 또 이 축토는 밑 지장간 속에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갇힌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금은 드러난 칼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축은 드러난 칼과 또 축 속에는 갇힌 칼이 지장간 속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갇힌 칼의 의미로서 일단 내가 필요해도 금방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금방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침살로서 뒤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의 사람은 다른 것보다는 현침살이기 때문에 뒤끝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축은 당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화의 기운은 스스로 비관하거나 또 호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피곤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도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사를 도모하여서 이익과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소비 성향으로서 축은 소비 성향으로서 재산을 낭비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이러한 성향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판적인 성향과 감성적 기질을 이용해서 문학 예술에 접목시킨다면 이 축년을 내년도에는 또 축을 가진 사람이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성향을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많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 예술적으로 접목한다면 내년도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상 축토와 그리고 신금에 대해서 그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의 페이지에서는 신의 자와 축의 자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 지금은 이 신축 한꺼번에 축의 자와 신의 자가 모였을 때 신축년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의 합이 됐을 때 의미입니다. 신축의 이 글자를 물상으로 나타내 보면은 추수한 이후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의 모습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표현은 즉 고독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무의미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유야무야로서 허지부지하여서 실속 없는 행동이고 뒷마무리가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후만 갖춘다면 계절만 맞게 갖추어진다면 의외로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끝을 보는 추진력이 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신금을 저장한 금고입니다. 신축은 신금을 저장하는 금고입니다. 왜냐하면 축 속에는 지장간에는 개수와 그리고 신금과 그리고 기토가 지장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금을 저장한 금고이기 때문에 보석을 저장한 금고이기 때문에 부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밭을 갈면서 만나는 보석을 나타내어서 즉 행재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이해타산이 분명하고 또 매사 욕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축은 신금이 축을 봤을 때는 편인입니다. 편인은 즉 효신살에 해당합니다. 즉 편모와 그리고 부선망을 의미하고 또 이복 형제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편인은 즉 눈칫밥입니다. 계모한테 얻어먹는 밥으로서 눈칫밥이 될 것이고 또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박식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편인은 그리고 또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은 즉 자식과 그리고 제복이 약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모와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로서 봉양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축이. 그래서 신축이 올 때는 봉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부지간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또 처궁은 양지로서 약하여 편치 못함을 나타냅니다. 양지는 그렇게 강한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양지이기 때문에 약하여서 편치 못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가지면서 목이 많은 사람한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재성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병화를 본다면은 거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함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성적이기 때문에 개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것이 바로 이 신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인 미디어 시대, 1인 방송 시대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축은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꽁은 보면은 위기가 닥칠 때는 머리만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꽁의 신금은 이 신금은 꽁을 나타내서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은혜에 꽁은 은혜에 보답을 확실히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서 신용 지상주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아서 1997년생, 즉 올해 24세 되는 사람, 정축년에 난 소띠들의 내년 2021년 신축년의 신수를 본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 정축생 소띠에게 올해 한 해는 금전적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많아서 손에 들 것이 없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미취업자라면 취업의 운이 되겠고, 직장인이라면 자리 이동이나 이전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혼자인 싱글이면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또 결혼도 가능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인연은 파트너나 결혼이 가능한 인연은 뱀띠나 닭띠, 용띠, 쥐띠와 인연이 있지만은 만일에 겨울에 난 사람이라면은 해자, 축, 월에 났다면은 뱀띠, 닭띠가 길하고 좋고 이들과는 동업을 하여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띠나 개띠와는 다툼이 잦은 관계이며 용띠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직장 상사는 은인을 만난 것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관계가 개선되어 갈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먹거리는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축생 소띠는 올해만큼은 조금만 더 베풀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끝자락부터는 주위 환경이 바뀔 수 있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내년부터, 즉 2022년부터는 더욱 좋아지고 밝아질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1985년생 36세 을축년에 난 소띠의 2021년 신축년의 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을축생 소띠가 직장인이라면 올해는 새로운 일거리를 맡거나 또 자리 이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명이라면 인연이 생기는 해이며 또 혼인의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올해는 상해수 있으니 자동차 등에 특별히 조심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큰 돈거래는 음력, 유월이나 사물이나 유월이나 9월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력입니다. 369월입니다. 또 을축생이 여름에 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여도 막힘 없이 잘 진행될 것이며, 사유를 지지에 겸비한 사람은 화의 글자와 유금의 글자를 사주팔자 지지에 겸비한 사람은 재물이 만당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만당, 재물이 집 마당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격시험 등 시험문의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또 신축년 올해는
지나간 것을 마무리하는 해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하는 변환기의 한 해입니다. 활동력을 넓혀서 무엇이든 시작해 놓으면 다음 해는 나를 돕는 사람으로 꽃을 피우게 되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을죽생에게 신축년은 일을 계획하여 일을 시작하는 적기이지만은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하면은 두통, 즉 편두통이 오고 주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겠습니다. 아마 이때는 대충 넘기는 것도 풀어가는 한 가지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1973년생 48세 되는 개축년에 난 소띠의 2021년 신축년의 신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에게 신축년은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한 해로서 직장에서 승진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곳으로 전직, 이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주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는 해이며 자수성가형으로서 자기의 업을 열어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한 해이기도 하여서 바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기 업을 펼친다면 중개업도 괜찮을 것입니다. 집념과 인내로 일에는 돌파력이 정진되는 해이지만은 이제는 건강도 챙기면서 나아가야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해는 좀 더 큰 행운이 올 수 있는 한 해입니다. 형제들의 덕으로서 주의가 편안해지고 어디까지나, 그러나 내가 집안의 대들보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무겁게 다가오겠습니다. 차분하면서 이지적이기에 남들과 다툼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참으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어도 참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하기에 올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더 큰 고기를 잡아서 만선시킬 수 있으니 올해가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1961년생 60세 되는 신축년에 난 사람 소띠의 2021년 신축년의 소띠의 신수를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 1961년 신축생 소띠에게 동년인 신축년은 즉 60년 해갑이 되었다는 것이죠. 육식갑자가 해기한 것으로서 그간의 노고를 보상받는 한 해로 향년이 베풀어지고 즐겁게 휴식을 취하는 한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난 요즘은 향년은 간단히 하며 오히려 열심히 분발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는 해로서 탈바꿈하였기 때문에 더욱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곡각살과 현침살이 중하기 때문에 병원행이 될 수 있으니 등산이나 과한 운동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배금주의로 지금까지 주위에 소홀히 하였다면 올해는 구두쇠를 풀고 베풀어야 편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양지가 중첩되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에 사랑이 가꾸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신축은 신용지상주의와 그리고 근면성과 흑백 논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한 해로서 손실과 덕이 분명해집니다. 이 신축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금전이 많은 사람으로서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분가시키는 것이 길합니다. 또 끙 잡는 매로서 결과적으로는 매사에 덕이 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을 찾게 되는 한 해이기도 하고 또 배우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깊어지는 한 해가 되고 내년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20강으로 2021년 신축년 나이별로 소띠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